익숙한 광경이죠. 최고의 종구를 구하느라 시간과 노력, 돈을 투자했고 정성껏 밭을 만들고 정석대로 심었는데 봄이 되니 굵고 푸른 잎 대신 꽃대가 가득한 숲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그간의 노력과 기대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거죠. 정말 눈물나게 억울합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많은 주말 농부들이 월동 양파 재배는 마치 일부 선택받은 사람만 아는 검은 마법 같다고 생각하며 포기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죠. 여기에 마법 같은 건 없습니다. 단지 과학적인 원리와 99%의 농부가 무시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어느 가지 핵심적인 디테일이 있을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양파 추대 현상에 대해 완벽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는 것을 넘어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 원리를 상세히 설명해 드릴 겁니다. 종구 선택부터 봄철 관리까지 양파가 꽃대를 올릴 기회조차 남기지 않을 만큼 모든 단계를 아주 세밀하게 다룰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은 월동 양파 재배 방식을 영원히 바꾸게 될 것이며 매년 안정적으로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우리가 이상적인 양파밭을 만들기 전에 먼저 양파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생존 논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왜 하필 이 재수없는 꽃대, 즉 추대를 올리기로 결정하는 걸까요? 그 모든 것은 양파의 생활 주기 때문입니다. 양파는 전형적인 2년생 식물입니다. 양파는 첫 해에는 씨앗 흑종초에서 우리가 구입하는 작은 종구 씨앗 양파를 형성합니다. 이 종구의 임무는 영양분을 저장하고 겨울을 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2년 차가 되면 양파의 가장 중요한 생물학적 임무는 바로 종족 번식, 즉 씨앗을 맺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씨앗은 꽃대 위에서 만들어지죠. 그렇다면 무엇이 양팩에 2년 차로 넘어갈 때가 되었다는 신호를 주는 방가소의 역할을 할까요? 바로 춘화 처리, 버널리제이션라는 과정입니다. 이는 낮은 온도, 영하 또는 영상의 낮은 온도에 장기간 노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을에 심은 종구가 추운 겨울을 겪으면 양파의 내부 시계는 작동합니다. 좋아, 겨울이 지났다. 첫 해는 끝났으니 이제 꽃을 피우고 번식할 시간이다. 그리고 봄이 되면 뿌리를 굵게 키우는 대신 모든 힘을 강한 꽃대를 만드는 데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텃밭을 가꾸는 우리의 핵심 임무는 바로 이 오래된 자연의 프로그램을 속이는 것입니다. 양파가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겨울을 견디면서도 완전한 춘화 단계를 겪지 않아 아직 꽃을 피울 때가 아니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양파가 스스로 아직 성장 첫 해에 있다고 믿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논의할 성공적인 월동 재배의 모든 규칙은 바로 이 섬세한 자연 속이기라는 원칙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절대 다수의 정원사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바로 그 근본적인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파종 시기, 언제 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습관처럼 혹은 이웃의 조언을 듣고 월동만을 심을 때와 똑같이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양파 종구를 심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이자 돌이키기 힘든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발생하는지, 아직 따뜻한 가을 땅에 심겨진 양파 종구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단계별로 자세히 분석해 봅시다. 9월은 땅이 여전히 여름의 온기를 품고 있습니다. 파종 깊이의 토양 온도가 10도, 심지어 15도까지 올라갈 수 있죠. 이 온도는 종구에게 단순한 뿌리 내림을 넘어 적극적인 생장을 시작하기에 완벽한 조건입니다. 종구는 따뜻함과 수분을 느끼자마자 빠르게 뿌리를 내리고 푸른 잎을 올립니다. 몇 주만 지나면 밭에서 5cm, 10cm,
심지어 15cm까지 자란 활기찬 새싹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엔 양파가 성공적으로 활착했구나 싶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피해야 할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 후에는요, 곧바로 영하 5도,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심각한 첫 추위가 닥칩니다. 이런 낮은 온도에 적응하지 못한 연약하고 싱싱했던 잎이들은 단번에 얼어 죽게 됩니다. 이 잎을 올리느라 종구가 소모했던 모든 에너지는 허공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종구 자체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게 되고 크게 약해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쇼크를 겪고 혹독한 겨울을 난 식물은 봄이 되면 생물학적으로 단 하나의 결론을 내립니다. 조건이 너무 열악하다. 나는 죽을 수도 있다. 당장 후손을 남겨야 한다. 그리고는 바로 추대, 즉 꽃대 올림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결국 이렇게 일찍 심는 것은 100% 추대로 이어지는 직행 코스인 셈입니다. 이것을 불변의 원칙처럼 기억하십시오. 가을에 우리가 달성해야 할 목표는 오직 서늘한 토양에서 뿌리만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가을에는 땅 위로 녹색 싹이 단 하나라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양파는 뿌리는 단단히 내린 채 잠자는 상태로 겨울을 나야 합니다. 활발한 영양 생장이 아닌 이 휴면 상태야말로 봄에 꽃대를 올리지 않고 오로지 튼튼한 양파 구근을 키우는 성공의 비결이 됩니다. 그러니 달력 날짜나 이웃의 조언은 잠시 잊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오직 장기적인 날씨 예보와 토양 온도계뿐입니다. 날씨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야겠죠. 가을 심기 양패에 딱 맞는 온도는 언제일까요? 농업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황금률은 이렇습니다. 일 평균 기온이 안정적으로 섭씨 5도를 유지하면서 계속 하강하는 추세일 때 심어야 합니다. 여기서 안정적으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루 이틀 갑자기 추워지는 날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3일에서 5일 동안 낮과 밤 모두 낮은 영상의 기온을 보이는 기간이며 가까운 2, 3주 예보에서 안정적인 야간 서리가 시작될 것임을 확인할 수 있을 때입니다. 이때 흙속 깊이 5볼 7cm 지점은 대략 3도에서 4도 사이로 식어 있습니다. 바로 이 조건이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왜냐하면 이 온도에서는 양파의 뿌리 시스템은 아주 느리게라도 발달할 수 있지만 잎을 돋아나게 하는 성장은 거의 완전히 멈추기 때문입니다. 양파는 심은 후 땅이 심는 깊이까지 얼어붙기 전까지 대략 2주에서 4주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양파가 하얀 뿌리 다발을 내고 땅에 단단히 고정되어 겨울나기를 준비하는 데 충분합니다. 이때 푸른 잎은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싹이 얼어 죽을 위험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별로 이 시점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러시아의 중부 지역이나 모스크바 근교 같은 곳은 주로 10월 하순이나 심지어 11월 초에 이런 조건이 형성됩니다. 남부의 따뜻한 지역에서는 11월 말이나 12월 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시베리아나 유랄 산맥처럼 추운 곳은 10월 초에 이미 이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특정 날짜에 맞춰 따라 하라는 조언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마시고 여러분이 계신 지역의 날씨를 관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장기 예보를 습관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2주 정도 후에 안정적인 야간 영하 기온이 시작되고 낮에도 기온이 5도에서 7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예보를 보았다면 그것이 바로 신호입니다. 이제 씨 양파를 준비하고 밭으로 나갈 때입니다. 춥고 으슬으슬한 날씨에 심는 것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불편할지 몰라도 이것이야말로 다가올 풍성한 수확을 위해 양파가 정확히 필요로 하는 조건이니까요. 자, 이제 꽃대 올림, 즉
추대 현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중요한 요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심는 양파 종구의 크기입니다. 여기서 언뜻 보기엔 역설적이지만 확실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작을수록 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경험이 부족한 분들은 농자재상이나 시장에 가면 본능적으로 큰 종구를 고르려 합니다. 큰 종구에서 당연히 큰 양파가 나오겠지라는 생각 때문이죠. 일견 타당해 보이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양파를 가을에 심어 월동시키는 경우에는 이 논리가 완전히 실패로 이어집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알아봅시다. 지름 2-3mm 이상의 굵은 종구, 이런 것들을 보통 왕종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는 첫해 생장 기간 동안 이미 엄청난 양의 영양분을 축적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다음 해에 꽃을 피울 준비가 완전히 된 생리적으로 성숙한 성체 양파와 같습니다. 이들이 가진 힘과 영양분 저장량은 워낙 방대해서 아주 작은 스트레스나 겨울철의 춘화철이 저온 노출, 과정을 겪기만 해도 거의 100%의 확률로 번식, 즉 꽃대 올림 프로그램을 작동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심는 시기를 아무리 완벽하게 맞추더라도 이렇게 큰 종구가 꽃대를 올릴 위험은 극도로 높습니다. 그저 자신의 자연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명심하세요. 굵은 종구는 봄에 심어 일찍 푸짐한 잎 채소 쪽파를 얻고 싶을 때는 아주 훌륭한 선택이지만 알이 굵은 양파를 수확하기 위한 월동 재배용으로는 절대 적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크기의 종구입니다. 이상적으로는 지름이 1cm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작은 종구들, 소위 콩알 종구라고 불리는 것들에는 저장된 영양분이 극히 적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겨울을 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양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들은 꽃대를 만들 물리적인 힘 자체가 없습니다. 이들의 내년 생존 프로그램은 오직 살아남아 성장하는 것, 즉 잎과 굳은 양파 알 하나의 영양 생장량, 몸집을 키우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생리적으로 아직 개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콩알 종구가 가을 파종에 가장 확실하고 실패 없는 선택인 이유입니다. 이 작은 종구들은 심는 시기나 재배 기술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더라도 용서해 줍니다. 물론 이렇게 작은 것을 다루는 게 좀 더 까다롭고 손가락 사이로 자꾸 미끄러지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보면 그 모든 불편함이 충분히 보상받는다는 것을 믿으셔도 됩니다. 이 1cm짜리 꼬마 종구들도 올바르게 관리하면 개당 150개에서 200g 이상 나가는 상품성 있는 제대로 된 양파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양파 종구를 크기별로 어떻게 분류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매대에서 어떤 규격을 찾아야 할지 명확히 이해해 봅시다. 보통 생산자와 판매자는 종구를 몇 가지 등급으로 나눕니다. 가장 작은 크기는 흔히 1등급 또는 소구경으로 불리며 지름 8mm에서 13mm 사이입니다. 이 종구가 바로 월동용 심기에 가장 이상적인 후보입니다. 이 크기는 거의 절대 꽃대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다음 규격은 2등급, 즉 일반적인 종구로 불리며 14mm에서 21mm 사이입니다. 이 크기는 이미 경계선에 있는 선택지입니다. 이 종구를 월동용으로 심는 것은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실력에 자신이 있고 파종 시기를 완벽하게 맞추며 특히 월동용 품종을 사용한다면 시도해 볼 만합니다. 하지만 초보자라면 굳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등급은 봄에 심어 가장 품질이 좋고 굵은 양파를 수확하는 용도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21mm에서 24mm, 때로는 30m까지 되는 종구를 대궁형 다 코징 또는 3등급이라고 부릅니다.
이 크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치유, 불부를 수확하기 위한 월동 심기로는 절대 적합하지 않습니다. 꽃대가 올라올 확률이 100%에 가깝습니다. 이 종구의 용도는 오로지 잎채소, 양파 싹을 수확하는 용도이며 봄에 심든 가을에 심든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30mg에서 40ml가 넘는 가장 큰 규격은 사실상 모구, 무치유, 마더벌브라고 불리는 채종용 재료입니다. 이것은 종자 생산을 위해 양파 씨앗을 얻는 데 사용됩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일까요? 매장에 가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판매자에게 바로 1등급, 즉 가장 작은 소구경 종구를 문의하십시오. 만약 종구가 섞여서 팔거나 규격별로 분류되지 않았다면 시간을 들여 직접 손으로 가장 작은 알맹이만 골라내세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미래 수확에 대한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참고로 소구경 종구에는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더 큰 규격보다 가격이 저렴하며 1kg당 들어있는 알맹이의 수가 일반 종구나 대궁형 종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즉, 최고의 결과를 얻으면서 비용까지 절약하는 셈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건 품종을 제대로 선택하는 겁니다. 물론 심는 시기를 잘 맞추고 가장 작은 크기의 종구를 사용한다면 슈투트가르터 리젠이나 스투론처럼 우리가 흔히 아는 봄 파종용 일반 양파 품종을 가을에 심어도 수확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의 성공을 보장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특화된 월동 양파 품종이나 교배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품종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육종가들은 양파가 추대, 즉 꽃대가 올라오는 현상에 유전적으로 강하도록 개량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쉽게 말해 이 품종들은 춘화 처리에 대한 반응이 느립니다. 꽃이 피는 프로그램을 시작하려면 더 길거나 더 강한 냉각 기간이 필요한데 일반적인 중부 지역의 겨울 조건에서는 이 역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월동 품종은 내한성이 훨씬 뛰어납니다. 일반 품종의 경우 뿌리 부분 온도가 영하 10도에서 12도 정도가 한계이지만 월동 품종은 눈 덮임이나 멀칭이 되어 있다면 영하 15도까지도 견딜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대체로 조생종입니다. 월동 양파는 봄에 심은 양파보다 2-3주 빠른 6월 말이나 7월에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밭을 일찍 정리하고 채소나 숙기가 빠른 다른 작물들을 이어 심을 여유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떤 품종을 찾아야 할까요? 현재 시장에는 훌륭한 품종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품종으로는 매우 내한성이 뛰어나고 조생종이며 둥근 구근을 형성하는 셰익스피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하게 병충해에 강하고 저장성이 뛰어난 레이더, 황금빛의 크고 균일한 구근을 만드는 인기 일본 품종인 센슈이 옐로우가 클래식으로 꼽힙니다. 이 외에도 트로이, 엘란, 키벨 역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양파 종구를 구입할 때는 포장의 설명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제조사는 해당 품종이 월동 파종에 적합한지 여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초보 정원사라면 특화된 월동 양파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성공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시기, 크기, 품종 등 핵심적인 부분들을 짚어봤으니 이제 양파가 지낼 집, 즉 밭고랑을 준비할 차례입니다. 장소 선택과 토양 준비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의 절반 이상이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규칙은 양파는 물이 고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봄철 침수는 한겨울 추위보다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과습하고 찬 토양에서는 양파 뿌리가 숨 쉬지 못하고 썩어버립니다. 따라서 월동 양파를 심을 장소는 밭에서 가장 높고 햇볕이 잘 들며 배수가 잘 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상적으로는 눈이 가장 먼저 녹고 물이 빨리 빠져나가는 작은 남쪽
또는 남서쪽 경사면이 좋습니다. 만약 밭이 평평하거나 심지어 저지대 위치에 있다면 유일한 해결책은 높은 두둑을 만드는 것입니다. 게으름 피우지 마시고 땅의 일반적인 높이보다 20에서 30cm 정도 높게 두둑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양파의 뿌리가 봄철 얼음 섞인 진흙탕에 빠지지 않는다는 확실한 보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둑의 가장자리는 판자, 슬레이트 또는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재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둑은 밭흙, 퇴비, 모래를 섞은 혼합물로 채우면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요건은 토양입니다. 양파는 가볍고 잘 부서지며 통기성이 좋은 양토나 사양토를 선호합니다. 무거운 점토질 토양에서는 성장이 더디고 양파 알이 작고 기형적으로 변합니다. 만약 밭의 흙이 점토질이라면 반드시 토양을 개량해야 합니다. 흙을 갈아엎을 때 다량의 모래, 이탄, 잘 썩은 퇴비 또는 부엽토를 넣어주세요. 이는 토양 구조를 더욱 부드럽고 다공질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결정적으로 중요한 조건은 토양 산도입니다. 양파는 pH 6.5에서 7.5 범위의 중성 또는 약알칼리성 반응을 좋아합니다. 산성 토양에서는 영양분 흡수가 어려워지고 병충해에 취약해지며 수확량이 적습니다. 그러므로 밭의 토양이 산성이라면 반드시 석회 시비 작업을 해야 합니다. 가을에 흙을 뒤집을 때 백운석 가루, 돌로마이트, 소석회, 물에 갠 석회 또는 목재재를 넣어주면 됩니다. 참고로 목재재는 훌륭한 산도 중화재일 뿐만 아니라 양파의 성공적인 월동에 필수적인 칼륨과 인에 귀중한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이제 밭을 가을에 준비할 때 주어야 할 영양, 즉 비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가을에는 인산과 칼륨을 중점적으로 주고 질소는 봄을 위해 아껴두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인산은 양파의 강력한 뿌리 시스템 발달을 담당합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양파가 겨울을 안전하게 보내고 봄에 빠르게 새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칼륨은 식물의 전반적인 내한성을 높이고 조직을 치밀하게 만들어 저온에 강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가을의 양팩에 질소는 절대 금물입니다. 질소 비료는 잎파과 같은 녹색 부분을 자라게 만드는데 가을에 싹이 나는 것은 얼어 죽거나 나중에 추대꽃 때 오름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을 양파 심기에는 생거름이나 닭똥 같은 신선한 유기질 비료를 절대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비료에는 활성이 높은 질소가 풍부합니다. 대신 질소 성분이 덜 활성화된 잘 숙성된 퇴비나 부엽토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숙성된 퇴비나 부엽토는 밭 1제곱미터당 약 반 양동이 약 하리터 정도의 비율로 넣어줍니다. 광물성 비료 중에서는 가을의 가장 이상적인 선택은 과인산 비료 제곱미터당 30-30g과 황산 칼륨 제곱미터당 15-20g입니다. 질소 함량은 최소화하고 인산과 칼륨 함량을 높인 가을용 복합 비료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물론 목재재 나무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재는 칼륨, 인산, 칼슘과 약 30여 가지 미량 원소를 식물이 쉽게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담고 있는 독특한 천연 비료입니다. 재는 1제곱미터당 1열 2컵 정도 넉넉하게 뿌려주세요. 모든 비료는 심기 예정일 최소 2-3주 전에 밭을 갈면서 넣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미리 밭을 가는 이유는 흙이 충분히 가라앉게 하여 양파 구근을 심었을 때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밭갈이가 끝난 후에는 흙덩이를 모두 부수고 갈퀴로 표면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땅이 완벽하게 평평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파종 재료 준비는 늘 논란이 많은 과정 중 하나입니다.
월동용 양파 종구를 심기 전에 물에 담가야 할까요? 아니면 예비 열 처리를 하거나 싹이 나오는 목 부분을 잘라야 할까요? 이 문제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침지물에 담그기부터 시작하죠. 보통 봄에 심을 때는 구근을 깨우고 뿌리나 싹이 빨리 나오도록 물, 생장 촉진제 또는 소독액에 담급니다. 하지만 가을 파종의 목적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가을에는 빠른 성장을 촉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시원한 토양에서 천천히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영하의 추위가 오기 전에 구근 안에 불필요한 수분이 있으면 얼어 죽거나 썩을 위험이 높아져 해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원칙은 이렇습니다. 월동용 종구는 절대 물에 담그지 않고 마른 상태로 심어야 합니다. 유일한 예외는 밑동 썩은병 같은 곰팡이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살균제 처리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액체 처리보다는 건식분해 처리, 즉 가루 약 처리가 좋습니다. 티람, 기반 살균제 가루로 종구를 얇게 덮어주거나 항균성이 있는 제목탄제를 봉지에 넣고 종구와 함께 살짝 섞어주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예비 열 처리 가온입니다. 이 방법은 약 40pmHz에서 8시간 동안 종구를 가열하는 것으로 봄 파종 시 추대꽃대가 올라오는 현상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꽃눈의 씨앗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을 파종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추대 강한 작은 크기의 종구 1cm 이하를 선택하며 추대의 주요 원인이 저장 조건이 아니라 토양 속에서 저온 처리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위험하고 해로운 조언은 양파 종구의 목 부분, 즉 건조된 줄기 부분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발화가 빨라진다고 주장하지만 월동 파종 시에는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이 작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마른 목 부분을 자르면 흙 속의 병원성 곰팡이나 박테리아가 구근 속으로 침투하는 개방된 상처를 만들게 됩니다. 이 절단 부위를 통해 수분이 유입되고 이는 필연적으로 구근이 썩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가을 파종을 위한 종구 준비는 3가지 간단한 행동으로 요약됩니다. 첫째, 크기 선별, 1cm 이하의 작은 구근을 선택합니다. 둘째, 불량 종구 제거, 무르거나 손상되거나 싹이 나왔거나 병든 구근은 모두 제거합니다. 셋째, 선택사항으로 제나 살균제로 건식분해 처리하기. 이 정도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자, 이제 밭 준비도 끝났고 심을 양파 종구도 다 골랐고 날씨까지 심기 딱 좋다고 속삭이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심는 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양파 구근을 심는 깊이와 강력입니다. 먼저 깊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 깊이는 양파가 겨울을 얼마나 잘 나는지에 직결됩니다. 너무 얕게 심으면 구근의 밑동이 동결구역에 노출되어 날씨가 녹았다 얼었다 반복할 때 땅 위로 밀려 솟아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파는 얼어 죽거나 말라버리게 됩니다. 반대로 너무 깊게 묻으면 봄의 새싹이 차가운 흙에 두꺼운 층을 뚫고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는 성장을 지연시키고 결과적으로 양파 구근이 길쭉하고 작게 자라는 원인이 됩니다. 여기서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간단하고 확실한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양파 3배 깊이의 원칙입니다. 심는 깊이는 구근의 밑동부터 흙 표면까지 양파 높이의 3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작은 씨양파, 즉 잔 구근의 높이가 약 1.5에서 2cm 정도라고 가정하면 최적의 파종 깊이는 4에서 6cm가 됩니다. 여기서 4에서 6cm는 심어진 구근의 가장 윗부분 위에 덮이는 흙의 두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땅을 파는 골의 깊이는 이보다 더 깊은 약 6에서 80m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편의를 위해 괭이나 작은 삽을 이용해 밭에 필요한 깊이만큼 길게 골을 만들어줍니다. 골 바닥에는 얇게 모래나 재를 깔아주면 좋습니다. 이는 추가적인 배수층을 형성해 구근의 밑동이 딱딱한 흙에 직접 닿는 것을 방지하고 썩는 것을 막아줍니다. 씨양파는 뿌리가 될 밑동이 아래를 향하도록 골에 조심스럽게 놓아줍니다. 이때 미래의 뿌리가 될 부분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억지로 흙에 눌러 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씨양파를 모두 배치했다면 골을 부드러운 흙으로 조심스럽게 덮어주고 갈퀴의 뒷면 등을 이용해 표면을 살짝 다져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가을에 양파를 심은 후에는 밭에 물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기에는 보통 흙 속에 뿌리가 내리기에 충분한 수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도한 물주기는 양파의 조기 성장을 유발하거나 기온이 떨어지고 서리가 내릴 때 구근이 썩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로써 파종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심는 방법, 즉 양파 종구 사이의 간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초보 정원사들이 공간을 아끼려다가 양파를 너무 빽빽하게 심는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양파들은 서로 빛, 수분, 영양분을 두고 경쟁하게 됩니다. 또한 밀식된 환경에서는 공기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곰팡이성 질병, 특히 노균병, 거짓 흰가루병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결국 양파 구근은 작게 자랄 뿐만 아니라 질병 때문에 수확량 상당 부분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려면 최적의 간격을 지켜야 합니다. 월동 양파 재배의 표준적인 식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파 종구와 종구 사이의 줄 간격은 8에서 10cm를 유지하고 줄과 줄 사이의 간격, 고랑 간격은 20에서 25cm가 적당합니다. 이 방식을 따르면 각각의 양파가 충분한 영양 공간을 확보하여 큰 구근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넓은 고랑 간격은 첫째 작물이 잘 통풍되도록 보장합니다. 둘째, 봄과 여름에 밭을 관리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잡초 제거, 흙을 부드럽게 하는 작업, 그리고 비료 주기 추비 등을 할 때 옆 식물에 피해를 줄까 걱정할 필요 없이 괭이나 평경기로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두 줄 식재 또는 띠 모양 식재라고 불리는 좀 더 밀집된 심기 방식도 있습니다. 이 방식은 밭의 두 줄을 10에서 15cm의 간격으로 가깝게 만들고 그 다음 40에서 51cm의 넓은 고랑을 띄운 뒤 다시 두 줄을 심는 형태입니다. 두 줄 내부에서는 양파 종구를 역시 8에서 10cm 간격으로 심습니다. 이 방식은 반면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해주며 관리하기에도 편리합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욕심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심은 작고 보잘것없는 종구 하나가 여름 중순쯤에는 지름 7에서 10cm의 온전한 양파 구근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밀식 재배는 결국 총수확량과 양파의 품질 모두를 떨어뜨리는 헛된 절약일 뿐입니다. 양파를 심고 밭도 다듬었으니 이제 봄까지는 한숨 돌려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양파가 혹독한 겨울을 무사히 이겨내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농사 기술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멀칭, 물칭입니다. 멀칭은 기본적으로 밭에 덮어주는 겨울 이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멀칭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첫째, 특히 춥고 눈이 없는 혹한기에 토양이 깊게 어는 것을 막아줍니다. 멀칭층 아래의 토양 온도는 흙이 그대로 노출된 곳보다 항상 몇 도 더 높습니다. 이는 겨울을 나는 양파 구근에게 훨씬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둘째,
멀칭은 급격한 온도 변화를 완화시켜 줍니다. 겨울에 갑자기 따뜻해지는 해빙기에 흙이 빨리 녹는 것을 방지하고 다시 추위가 닥쳤을 때 급격히 얼어붙는 것도 막아줍니다. 이러한 온도 평준화 작업은 뿌리가 손상되는 것을 막고 양파 구근이 땅 밖으로 솟아오르는 것을 예방해 줍니다. 셋째, 봄이 되었을 때 멀칭층 아래에는 수분이 더 잘 보존되며 토양이 단단한 껍질로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폭신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는 양파 성장을 위한 최적의 시작 환경을 조성합니다. 하지만 멀칭에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 즉 적절한 시기가 있습니다. 양파를 심자마자 밭을 덮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직 따뜻한 흙 위에 멀칭을 하게 되면 멀칭층 아래에 온실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구근이 썩거나 무르게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따뜻하고 푹신한 멀칭 재료는 쥐들이 둥지를 틀기에 아주 좋은 장소가 됩니다. 쥐들은 심어놓은 양파 종구를 모두 먹어 치울 것입니다. 멀칭의 황금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정적인, 비록 약하더라도 서리가 내리고 토양의 상층부가 1열 2cm 정도 얼어붙었을 때만 밭을 덮어야 합니다. 이때쯤이면 쥐들은 이미 다른 겨울 보금자리를 찾았을 것이고 양파 구근 역시 완전한 휴면 상태에 들어갑니다. 흙이 서리를 맞아 단단하게 잡히는 시기를 기다린 후 그때 멀칭 작업을 시작하십시오. 겨울 양파밭에 어떤 멀칭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선택할 수 있는 재료는 다양하지만 각각 장단점이 분명합니다. 이상적인 멀칭 재료는 흙처럼 폭신하고 공기가 잘 통하며 건조해야 합니다. 절대 뭉치거나 얼음처럼 딱딱한 껍질이 되어서는 안 되죠.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인기 있는 멀칭 재료들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마른 낙엽입니다. 이 재료는 돈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짝물과 공통으로 병을 앓지 않는 나무, 예를 들어 자작나무, 단풍나무 또는 피나무 잎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곰팡이 병균의 포자가 겨울을 날 수 있기 때문에 과일나무의 잎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낙엽은 시간이 지나면서 압축되므로 최소 10에서 15cm 두께로 덮어주어야 합니다.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위를 전나무 가지, 솔가지로 눌러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훌륭한 선택은 지피나 건초입니다. 이 재료들은 매우 폭신하고 숨 쉬는 층을 만들어서 추위로부터 양파를 완벽하게 보호해 줍니다. 집 역시 15에서 20cm 정도 두꺼운 층으로 덮어야 합니다. 이 재료의 단점은 잡초 씨앗이 섞여 있을 수 있어서 이듬해 봄에 싹을 틔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침엽수 낙엽, 즉 소리피나 전나무 가지입니다. 이 재료는 최고의 멀칭 재료 중 하나로 꼽힙니다. 뭉치지 않고 공기를 잘 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소립에 포함된 피톤치드가 설치류를 쫓아내고 병원성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전나무 가지는 밭의 눈을 잘 잡아주어 추가적인 보온 효과까지 줍니다. 네 번째는 2탄 피트모스 또는 완전히 썩은 톱밥입니다. 이 재료들은 5에서 7cm 두께로 얇게 뿌려줍니다. 보온 효과는 좋지만 토양의 산성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2탄, 알칼리성이나 중성 토양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멀칭 재료로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신선한 톱밥, 흙의 질소를 빨아들임과 폴리에틸렌 필름입니다. 양파가 썩을 수 있음. 봄이 되어 눈이 녹고 땅이 풀리기 시작하면 흙이 빨리 따뜻해지고 양파가 순조롭게 자라기 시작하도록 멀칭 재료를 밭에서 조심스럽게 걷어내야 합니다. 드디어 겨울이 가고 모두가 기다리던 봄이 왔습니다. 텃밭을 가꾸는 분들에게는 또 다른 바쁜 일손이 시작되는 시기죠.
월동 양파 혹은 파의 봄철 관리는 어렵지 않지만 적절한 시기에 꼭 해야 할 필수 과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겨울 멀칭 제거입니다. 이 작업은 미루지 말고 제때 처리해야 합니다. 눈이 완전히 녹고 심한 늦추위의 위협이 사라지면 영하 3, 4도의 약한 밤, 서리는 월동 작물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멀칭 재료를 조심스럽게 걷어내 고랑 사이로 옮겨주세요. 멀칭을 제거하지 않으면 흙이 따뜻해지는 것을 방해하고 작물의 성장이 늦어지며 특히 습한 날씨에는 양파 구근이 썩거나 무르는 현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덮개를 걷어내야 햇볕과 온기가 땅으로 잘 전달됩니다. 두 번째 필수 조치는 첫 봄가리 혹은 흙 부드럽게 해주기입니다. 눈이 녹은 후에는 흙이 단단하게 구도 표면에 딱딱한 껍질이 생기기 쉬운데 이것이 뿌리로 공기가 통하는 것을 막습니다. 흙이 살짝 마르고 농기구에 달라붙지 않을 정도로 되면 홈이나 작은 도구를 이용해 고랑 사이를 3-5cm 깊이로 조심스럽게 긁어주세요. 아직 여린 싹과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매우 신중하게 작업해야 합니다. 흙을 부드럽게 해주면 통기성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흙 속의 수분을 보존하고 막 올라오기 시작한 잡초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물을 주거나 비가 많이 온 뒤에 땅 표면이 단단해지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고랑 사이를 긁어주어야 합니다. 양파는 이처럼 숨 쉬는 땅을 매우 좋아합니다. 이것이 바로 크고 단단한 양파 구근을 얻을 수 있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봄철 관리에서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비료, 즉 영양분 공급입니다. 겨울을 무사히 난 식물들이 왕성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분, 그 중에서도 특히 질소 성분이 필요합니다. 질소는 푸른 잎,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줄기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양파의 잎이 튼튼하고 건강해야 최종적으로 알찬 구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광합성과 영양분 축적이 모두 이 잎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죠. 첫 번째 시비는 보통 눈이 완전히 녹은 후 2도 3주가 지난 시점, 양파잎의 길이가 10에서 15cm 정도 자랐을 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소 공급원으로는 무기질 비료와 유기질 비료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무기질 비료 중에서는 질산암몬륨이나 요소 비료가 적합합니다. 비료 용액은 물 10리터당 한 큰술, 즉 약 15에서 20g 정도를 녹여서 만듭니다. 이 용액을 양파 뿌리 쪽에만 관주하듯 주고 잎에는 묻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시비량은 제곱미터당 약 3에서 4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만약 유기농 방식을 선호하신다면 깻무객비, 우분 퇴비액을 물 10의 1의 비율로 희석하거나 닭똥액비, 개분액비를 물 15에서 22의 1의 비율로 희석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액비들은 사용 전에 며칠간 충분히 숙성시켜야 하며 마찬가지로 작물에 직접 닿지 않도록 두둑 사이에 고랑에 뿌려주어야 합니다. 양파의 발육 상태가 시원찮거나 잎의 색이 옅고 창백하다면 2-3주 후에 2차 시비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차 시비 때는 질소뿐만 아니라 인산과 칼륨까지 포함된 복합 비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질소 비료는 생육 초반, 즉 대략 6월 초까지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구근이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할 때 질소가 과하면 해롭습니다. 이는 양파의 숫기를 늦추고 저장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는 칼륨과 인산 성분이 더 필요하며 이때 다시 한번 목재를 태운 자에, 즉 잿물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월동 양파 물주기 역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봄이 되어 눈이 녹고 나면 토양에 충분한 수분이 비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서둘러 물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첫 물주기는 흙 표면이 몇 센티미터 깊이까지 마르는
5월 이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표는 토양 상태와 양파의 생육 상태입니다. 양파 잎이 줄기, 이 탄력이 있고 싱싱한 녹색을 유지한다면 수분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반면 만약 잎 끝이 노랗게 변하고 말라가며 병충해나 영양 부족이 원인이 아닐 때 땅까지 건조하다면 바로 물을 주어야 합니다. 양파가 수분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는 잎이 왕성하게 자라고 구근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5월과 6월입니다. 이 시기에는 날씨를 고려하여 보통 7일에서 10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물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은 양파의 주된 뿌리가 위치한 깊이인 최소 5에서 20cm까지 충분히 스며들도록 흠뻑 주어야 합니다. 자주 조금씩 주는 얕은 물주기는 표면 뿌리만 발달시켜 정작 필요한 흡수 영역까지 물이 닿지 않게 하므로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양파 물주기는 가급적 오전 중에 잎보다는 뿌리 쪽에 직접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잎에 물이 남아 생기는 곰팡이성 질병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구근이 충분히 커지고 잎이 쓰러지기 시작하는 수확 예정일 약 3, 4주 전에는 물주기를 완전히 멈춰야 합니다. 이를 단수물 끊기 또는 건조 작업이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은 양파 구근이 잘 익어 단단하고 건조한 겉껍질을 형성하고 장기 보관에 적합한 상태로 준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수확 직전까지 계속 물을 주게 되면 양파의 목 부분이 두껍고 수분을 머금은 채로 남아 저장 중 부패균이 쉽게 침투하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가끔은 자연의 섭리대로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아주 사소한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밭을 둘러보는데 그것이 눈에 띕니다. 바로 꽃대 혹은 화살대죠. 잎들이 모인 중심에서 둥글고 단단한 꽃자루가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하거나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꽃대가 더 자라도록 놔둬서도 안 됩니다. 꽃대가 오래 붙어 있을수록 양파를 키우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계속 빨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발견하는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꽃대를 발견하자마자 바로 제거해야 하는데 제대로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끝부분만 꺾어버리는 건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최대한 아래쪽, 즉 양파 구근의 목 부분에서 꽃대가 솟아난 그 밑동을 목표로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잎을 조심스럽게 벌리고 밑동 부위를 손으로 꺾어 부러뜨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 부위에 살짝 칼집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꽃대가 아직 부드럽고 목질화되지 않은 어릴 때 제거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제거한 꽃대는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꽃봉고리가 생기기 전에 어린 꽃대는 수분 함량이 높고 식감이 부드러우며 마늘과 비슷한 향이 납니다. 잘게 썰어 샐러드, 오믈렛, 국에 넣어 먹거나 버터에 볶아 먹으면 훌륭한 별미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꽃대가 올라온 식물은 절대 크고 튼실하며 무엇보다 저장성이 좋은 양파로 자라지 못합니다. 이미 이 식물은 번식 모드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꽃대를 제거했더라도 구근 안에 단단한 심이 남아있게 되고 이 때문에 저장하는 과정에서 속부터 썩기 시작하며 보관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꽃대를 제거한 양파들은 예를 들어 옆에 말뚝을 박아 표시해두고 여름 내내 다른 것보다 먼저 먹는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들을 겨울 저장용으로 두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월동작물인 양파와 파를 위협하는 또 다른 문제, 바로 병해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바른 재배 기술이 위험을 크게 줄여주는 것은 맞지만 만약을 위해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양파에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질병 중 하나는 노균병, 즉 거짓 흰가루병입니다.
녹균병은 잎의 회색빛이 도는 보라색 포자가 끼면서 시작되며 이후 잎이 노랗게 변하고 말라 죽게 됩니다. 이 병은 습하고 서늘한 날씨에 특히 활발하게 퍼집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작물을 너무 빽빽하게 심지 않고 공기가 잘 통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증상이 보이면 구리 성분이 함유된 살균제, 예를 들어 보르도액이나 친환경적인 바이오 살균제를 사용해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골칫거리는 녹병입니다. 이는 잎에 오렌지색의 작은 돌기들이 생기는 형태로 나타나죠. 녹병의 방제 방법은 녹균병과 비슷합니다. 윤작을 철저히 하고 살균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해충 중에서는 고자리 파리의 위험이 가장 큽니다. 이 파리의 유충은 양파의 국은 밑동을 파고 들어가 속을 갉아 먹습니다. 가운데 잎이 시들거나 노랗게 변한다면 고자리 파리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자리 파리 퇴치를 위해서는 예방이 핵심입니다. 가을에 흙을 깊게 갈아엎고 양파를 연작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고자리 파리를 쫓는 향을 가진 당근과 함께 혼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랑 사이에 잿가루와 담뱃재를 섞어 뿌리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해충인 파바구미, 양파 바구미는 양파 잎 속에 길쭉한 터널 모양의 구멍을 만들며 피해를 줍니다. 이 해충에 대해서는 살충제 사용이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점은 수확하기 최소 20일에서 30일 전에는 모든 화학약품 처리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름철에 잎을 수확해 먹는 양파라면 담배나 쑥, 애기똥풀 같은 천연 추출액을 활용한 생물학적 제재나 민간요법이 훨씬 안전하고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텃밭을 위한 핵심, 바로 윤작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양파는 절대 같은 자리에 몇 년 연속으로 심으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늘, 쪽파, 대파 같은 부추가 파속, 작물을 수확한 뒤에도 바로 양파를 심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첫째, 양파를 이어짓기 단일 재배하면 양패만 발생하는 특정 병해충이 땅에 점점 쌓입니다. 해마다 그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방제하기가 점점 어려워지죠. 둘째, 양파는 토양에서 특정 영양분만을 집중적으로 흡수합니다. 같은 자리에 계속 심으면 토양이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고갈되어 땅심이 약해집니다. 양파를 다시 그 자리에 심으려면 최소 3년에서 4년은 지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양파를 심기 가장 좋은 전작물은 무엇일까요? 퇴비나 유기물을 넉넉하게 넣어준 작물을 수확한 후에 심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오이, 호박, 애호박, 배추, 감자 같은 작물들이 좋습니다. 토양에 질소를 보충해주는 콩과 작물, 즉 콩, 완두콩, 강낭콩 등도 훌륭한 전작물입니다. 그리고 땅을 건강하게 하고 토양 구조를 개선하는 녹비 작물, 즉 겨자, 헤어리 배치, 호밀도 아주 좋습니다. 예를 들어 늦여름에 파종한 겨자, 녹비 작물을 밭에 갈아엎으면 월동 양파를 심을 훌륭한 준비가 됩니다. 하지만 당근을 수확한 자리에는 양파를 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공유하는 병해충이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윤작은 단순한 농사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땅의 건강과 비옥도를 유지하고 화학적인 방제 의존도를 줄이며 해마다 안정적이고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해주는 장기적인 농사 계획입니다. 앞으로 몇 년간의 작물 심기를 미리 계획하고 기록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텃밭은 가장 중요하고 건강한 아주 풍성한 수확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드디어 양파 마라톤의 마지막 단계인 수확 및 저장법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월동 양파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수확할지 시기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일찍 수확하면 양파가 완전히 성숙하지 못하고
목 부분이 두꺼우며 겉껍질이 얇아집니다. 당연히 이런 양파는 저장성이 떨어집니다. 반면 수확 시기가 너무 늦어지면, 특히 비가 많은 시기에는 뿌리가 다시 자라나는 재생근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건 역시 양파의 저장 기간을 크게 단축시킵니다. 수확 시기를 알리는 주요 신호는 잎이 전체적으로 누렇게 변하면서 쓰러지는 도복 현상과 양파목 부분이 마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잎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밭 전체 양파의 약 70일 80% 정도가 쓰러진 것이 확인되면 바로 수확을 시작해야 합니다. 수확은 건조하고 해가 잘 드는 날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양파 아랫부분, 즉 뿌리판이 손상되지 않도록 쇠스랑이나 삽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판에서 꺼내야 합니다. 잎을 잡고 강제로 잡아당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양파가 줄기에서 떨어져 목 부분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땅에서 꺼낸 양파를 바로 저장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건조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이 건조 단계야말로 수확한 양파를 얼마나 오래 보관할 수 있는지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양파는 햇볕에 타지 않도록 직사광선과 비를 피할 수 있으며 통풍이 잘 되는 건조한 장소에 한 층으로 펼쳐놓아 말려야 합니다. 다락방, 창고, 베란다 혹은 간단한 차양막 아래가 적합합니다. 이 상태로 양파를 2, 3주 동안 건조시킵니다. 이 기간 동안 마르는 잎의 모든 영양분이 양파 구근으로 이동하며 목 부분이 완전히 마르고 닫히게 됩니다. 겉껍질도 단단하고 바스락거리는 상태로 변합니다. 이렇게 잘 건조된 양파만이 성공적인 장기 저장을 보장합니다. 양파가 완전히 마르면, 즉 만져보았을 때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고 목 부분이 얇고 바짝 말랐을 때 비로소 저장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먼저 양파의 마른 줄기 부분을 4~5cm 정도의 길이만 남기고 잘라냅니다. 양파 구근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밑동의 뿌리도 가위로 깔끔하게 잘라줍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선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때 손상된 양파, 싹이 난 양파, 만졌을 때 무른 양파, 또는 목 부분이 두껍고 덜 마른 양파는 모두 걸러냅니다. 이런 양파는 오래 저장할 수 없으므로 가장 먼저 소비해야 합니다. 저장용으로는 완벽하게 건강하고 단단하며 완전히 성숙한 양파만을 골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양파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검증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고전적인 방법은 양파 닦기입니다. 이 방법으로 보관하려면 줄기를 자를 때 평소보다 더 길게 남겨야 합니다. 따은 양파는 보기에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실용적입니다. 이 상태로 두면 통풍이 매우 잘 되기 때문입니다. 따은 양파는 건조하고 서늘하며 어두운 곳에 매달아 둡니다. 또 다른 인기 있는 방법은 망사 주머니나 나일론 스타킹 또는 타이즈에 넣어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통풍이 아주 좋습니다. 구멍이 뚫린 얕은 나무 상자나 플라스틱 상자에 흩어 놓아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양파층이 30cm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파를 보관하기에 이상적인 조건은 온도 0°C에서 2°C, 습도 75, 80%입니다. 이러한 환경을 유지하면 양파를 이듬해 봄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하 저장고나 창고가 없다면 아파트에서 가장 서늘한 곳을 찾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용도실이나 단열 처리된 베란다 상자 같은 곳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난방기구 근처를 피하고 충분한 공기순환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규칙을 지킨다면 여러분이 수확한 양파가 겨울 내내 신선함을 유지할 것입니다. 자, 이제 아주 작은 모종에서부터 겨울 저장에 딱 좋은 튼실한 양파를 수확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양파에 꽃대가 올라오는 것을 원치 않는 텃밭 농부라면 꼭 지켜야 할 핵심 철칙들을 다시 한번 짧고 명료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철칙. 달력은 잊으세요.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주원자는 바로 온도계입니다. 바깥 기온이 영상 5도 정도로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될 때만 심어야 합니다. 두 번째 철칙인 크기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작을수록 좋습니다. 새끼손가락 손톱보다 크지 않은 아주 작은 모종 혹은 종구를 선택해야 합니다. 세 번째 철칙. 양팩에 프리미엄 환경을 제공하세요. 햇볕이 잘 들고 흙이 부드럽고 비옥한 두둑을 높게 만든 밭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철칙. 양파가 겨울 준비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마세요. 심은 후에는 절대로 잎을 자르거나 물에 담그거나 물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철칙. 양파를 따뜻한 멀칭 이불로 덮어주세요.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첫서리가 내린 후에 해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월동 양파 재배에는 특별한 마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식물의 생물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명확한 순서가 있을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파종을 운에 맡기는 복권이 아닌 성공이 보장된 확실한 작업으로 바꿀 지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자세한 분석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텃밭 비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비결들 중 여러분에게 가장 놀라운 발견은 무엇이었나요? 아니면 여러분만의 오랜 세월 검증된 꽃대 방지 비법이 있으신가요? 댓글에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은 정말 소중합니다.